반갑습니다. 네, 저는 왕세호이고요. 수학 감각을 썼죠. 블로그를 통해서 아마 다 들어오셨을 거고, 저에 대해서는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중등수학 공부 방법인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이제 자기 내면의 어떤 주관적 판단,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에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게 다 서로 모순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이 우리 마음, 나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감정 중에 어떤 환경이나 감정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 근데 두려움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정확하게 실체를 안다고 하면 아니까. 어떤 사람은 뭐 코브라 앞에서도 뭐 코브라를 이렇게 때려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수천 마리 그 속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브라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아니까 그게 뭐 크게 두렵지는 않겠죠. 근데 그 두려움의 이제 실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이제 무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상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마케팅 중에 하나가 두려움 마케팅이에요. 엄청 두려움과 손해를 급하게 지금 늘 늦었어. 뭘 하기에 굉장히 늦고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안 되고 자꾸 이제 초이스를 숙고해가지고 찬찬히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 이번 시간에는 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이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강의했을 때 선행학습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발표 자료에 놓은 게 통상적으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얘기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고력 수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연산을 좀 시키죠. 근데 이게 사고력이란 말도 참 사람을 꿰게 만드는데 절대 이런 걸로 사고력이 길러지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감각적인 활동,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추구할 텐데 하여튼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이 시기에 거의 선행을 시작합니다. 분수, 뭐 소수, 선행을 한다라는 거는 애들이 풀어야 될 문제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두 축이 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심화도 있고 개념도 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통상 4권 정도는 뭐 그냥 푸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연산 관련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중등 선행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등 하기 시작하면은 난이도가 초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등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시간 중등 들어가면서부터는 초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고 이제 현행도 심화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유튜브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심화에 대해서는 거의 현행 심화에 대해서는 거의 찬성하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중등 수학을 완료하는 걸 아주 이상적인 커리큘럼으로 생각해요. 중등 들어가기 전에 중3 거지 기본적인 거는 뭐 2회도 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초등 때 들어가면서 중등 수학을 이제 완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고등 수학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로 봐도 그렇고 대부분 학원에서는 거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기본서, 정석도 기본 실력 이렇게 해서 3번 3회독 한다, 4회독 한다 이런 얘기를 학원에서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현행도 해야 되고.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고등은 다 끝내야 돼. 이런 거 찍지 마세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그냥 학원 가면 그냥 들으시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절대 아닐 거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이지만 이건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명문대학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준비한다고 다 늦다고 할 거예요. 전제 하나가 있어야 돼요. 확실히.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일단 할 수만 있으면 명문대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이제 이게 현실적이지 않구나.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건지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쨌건 그거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경쟁을 통해 가지고 1, 2등급 받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언제나 포션으로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경쟁하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커리큘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목표는 경쟁에 줄 세워서 앞쪽에 갈 수 있는 전략인 거예요.
앞쪽에 갈 수 있는 전략. 먼저 내면을 봐야 돼.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같이 호응을 하는 거죠, 사실. 경쟁이 있으면 늘 치열한 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유튜브를 보다가 며칠 전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양계장에서 페닭을 입양을 하셨더라고. 유튜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근데 그 페닭이 저는 양계장에서 알을 낳다가 이제 버려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게 갈아가지고 사료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닭이 되는 데까지 얘가 몇 년이 걸렸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3, 4년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에서 1년 반이면 페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닭이 그래도 오래 살면 10년은 살 텐데 이게 뭐야? 누구를 위해서? 근데 그 개를 빨리 키워가지고 잠도 안 재워요. 그래서 1년에 한 300개의 알을 낳아요. 그래서 200개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폐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품종도 인간이 개량해가지고 알을 품지 않아요.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품지 않는. 왜냐하면 닭은 품는 순간에 본성적으로 알을 안 낳거든요. 새로운 거를. 케이지에 딱 갇혀가지고. 근데 그 닭들이 입양해서 온 처음 모습을 보면 다 빠져있고 막 질병,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냥 온갖 300개,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안 자고, 부리도 잘라버려요. 이게 부리도 어렸을 때. 항생제 막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갈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몸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알을 낳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 장치가 없으면 그렇게 알을 낳을 수가 없거든.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하여튼 목적을 위해서 그 생명체 이제 수단화 돼가지고 소진되는 거죠. 그러고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닭이 알을 100개 정도 1년에 낳으면 잘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죽어야 될 어떤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런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좀 특히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는 사회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커리큘럼을 보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인간의 욕망 속에 갇혀 이게 뭔가 있는 것은 비슷한 제도와 비슷한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케이지 안에 있는 닭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 성과 지표로 수학적인 예를 들면 성취도죠. 이렇게 이제 판별돼서 등급을 나눠주고 이제 안 되면 도태. 좀 슬프죠. 그 중에서 일부는 알을 품어요. 종이 원래 그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안 품는데 품어요. 그리고서 어미가 되고 싶어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행복을,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고, 행복을 만끽하면서도 천천히 어느 정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원래 그런데 본성 자체는 우리가 태어나긴. 옛날에는 다 그렇게 닭을 키웠어요. 행복하게 집에서 잡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놀면서, 뛰어놀면서, 새끼 키우면서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알을 본성이 나라는 것보다 더 나라게 해가지고 막 잠을 안 재우고 먹여가지고 이렇게 키우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다 잘 컸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긴 부모님들이시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걸 좀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진다라는 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 될 수도 없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개체는 행복이라는 거, 내 삶의 의미를 느낄 겨를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